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사티아 나델라 MS CEO의 폭탄 발언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칩 시장의 호황기입니다. 호황기도 모자라서 슈퍼 호황기라는 표현이 나오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나델라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력이 제약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와 메모리 시장 여파를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델라 워딩을 보면 칩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전력, 냉각, 공간 등의 인프라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형 클라우드 AI 플레이어들이 직면한 전력난 문제,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냉각 이슈,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공간 인프라 확장 한계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델라가 테크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한데요. 하지만 발언의 진위, 그 맥락에 따라서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나델라가 칩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고 했지만 그건 MS가 확보한 GPU 규모 그리고 계약 상황을 반영한 것인 만큼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른 빅테크와 각국 정부 등은 여전히 엔비디아 GPU 등 AI 칩 확보의 혈안이죠. AI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AI 칩과 짝을 이루는 HBM, GDDR, LPDDR을 만드는 메모리 업체는 최고의 호황을 구가 중인 데서도 이는 잘 드러납니다. 이런 점을 일단 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델라 발언을 주목하는 이유는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전력 수급이 여전히 빡빡하고 이 문제가 새로운 병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U, NPU를 만드는 AI 칩 업체, 그리고 HBM을 등을 만드는 메모리 업체, 또 이런 AI 칩과 메모리를 함께 패키징하는 파운드리 업체 등에게도 전력 소모 최적화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칩 업체의 경우는 수급이 빡빡한 만큼 생산 확대도 나서겠지만 앞으로 효율화 중심의 전략을 강화할 여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간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문제 인식이 컸었는데요. GPU에 따른 소비 전력은 눈덩이처럼 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암페어 GPU, A100 같은 경우만 해도 최대 소비 전력이 400W였지만 호퍼100, H100은 700W, 그리고 지금 최고급 GPU라는 블랙엘 B100 같은 경우는 1000W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1000W면 대형 에어컨 수준의 전력 소모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 수만 대에 달하는 에어컨이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칩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비 전력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칩,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최적화, 경량화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N3 노드를 활용해서 만드는 베라 루빈 GPU에서 이런 과도한 소비 전력을 줄이는 솔루션 마련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메모리 업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I 학습용 출업용 칩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당 연산량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AI 칩과 메모리 모두 전력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경쟁력의 본질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메모리 용량을 늘리면 성능이 올라간다는 선형관계가 점점 깨지고 있는 것이죠. 전력당 메모리 효율이 절대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나델라의 전력 제약, 전력이 병목이 된다는 발언이 메모리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HBM의 경우도 저전력화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역폭뿐만 아니라 와트당 밴드위스 효율이 30에서 40% 향상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LPDDR 계열의 저전력 D램도 AI 세계에서 확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미 인텔, AMD 등 일부 GPU에서는 HBM 대신에 LPDDR5X나 LPDDR6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용 AI 칩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던 퀄컴도 HBM 대신에 저전력 D램 LPDDR을 사용했죠. 이 메모리와 AI 칩 간 거리도 얼마나 가까이 붙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이슈들은 모두 소비 전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가늠할 핵심 변수들이죠. 전력을 아껴야 하는 조건에서는 데이터 이동 자체가 에너지 낭비로 간주되게 됩니다. 메모리 내부 연산, PIM, Near Memory Computing 구조가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삼성의 경우는 HBM PIM, Processing in Memory로 기존보다 두세 배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실험이 계속 중인데요. 이런 제품이 각광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경우도 그레이스 호퍼나 블랙엘에서 HBM과
로직 일체형 패키징을 확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메모리 업체들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메모리 영역만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인 CXL 메모리 풀링을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필요한 D램 활성화를 억제해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제품들이죠. 이 나델라의 발언, 칩의 부족이 아니라 전력이 부족하다는 발언은 한마디로 AI 인프라 경쟁의 큰 축이 GPU 확보 경쟁에서 전력 효율 경쟁으로 다변화될 그리고 전환될 가능성을 예고한 선언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GPU 한 대에 수백 와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HBM이 전체 소비 전력의 10에서 최대 20%를 차지하므로 1와트당 밴드위스 용량 발열 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누가 더 효율적인 HBM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된다는 뜻이죠. 이 삼성의 경우는 HBM 핌 실증을 통해서 D램 내부 연산 기능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이동 감소로 약 최대한 3배 정도 전력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또 TSB 적층 효율을 높여서 전압 강화를 줄이는 X큐브 구조도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가장 큰 장점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CPU, NPU 칩 옆에 메모리를 직접 적층하는 패키지 레벨 전력 최적화가 삼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력이 병목이 되는 시대엔 이 통합 설계형 HBM이 강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이 그런 환경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하이닉스처럼 순수 메모리 회사의 경우에는 칩 로직과의 공동 최적화를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전력 최적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력 제약이 심화될수록 삼성의 종합 반도체 구조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의존도가 절대적인데요. 만약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하거나 공동 설계한 HBM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메모리를 완제품 납품이 아니라 반조립 형태로 세마이 낙드 다운이라고 하죠. SKD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공급받는 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장 발생할 리스크는 아니겠지만 추후에 이런 형태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HBM4 이후 세대에 대해서는 자체 사양 HBM 개발을 협력사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은 AI 고객군이 그 MS, AMD, 테슬라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편입니다. AI 전력 효율 중심 시대엔 특정 칩 벤더 의존보다는 다변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력 인프라가 병목이 되면 패키징과 전력 최적화까지 통합 설계가 가능한 삼성 쪽으로 메모리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